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천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강천님에게 먼저 어떠한 이야기인지 전달을 받았지만 이런 귀신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 귀신의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이런 존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해괴망측한 그런 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많이 긴장되셨을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 하지만 저의 현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을 좀 푸시라고. 네. 예, 춤을 워낙 잘 추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잘 추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돌베님이 무슨 춤을 춘다고 하는 건가. 영상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방송에 오세요. 현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 진행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긴장도 푸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강천님께서 일단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실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모님이 들려주신 실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정확히 말해서 제가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 중 이쪽과 관련돼 있는 그 지인 두 분 중 한 분이 저희 작은 이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이모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를 여기 기종님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시지, 그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림체도 있고 뭐 연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스토리라고 생각돼요. 그거는 100% 공감합니다. 예.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스토리가 재밌어야지 만화를 끝까지 봐주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나 이제 친척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혹시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웹툰에서 쓸만한 소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돌비님 방송을 보게 된 이유도 이 스토리에 좋은 영감이나 소재를 찾던 와중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딱 보게 됐는데 기종님들 사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맨날 새벽에 밤늦게 맨날 작업하면서 들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주위 사람들을 막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 와중에 이쪽과 관련된 지인 두 분을 만나 뵙게 됐거든요. 한 분은 제가 아는 형님이고 한 분은 오늘 말씀드릴 저희 작은 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 됐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주말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일요일은 보통 늦잠을 많이 자잖아요. 저도 주말이다 보니까 막 11시, 12시 넘어갈 때까지 꿀잠을 자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한 오후까지 시간이 넘어갈 때쯤 너무 자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일어나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주말 아침인데 그것도 일요일 주말인데 두 분 다 직장 다니시고 무조건 주말은 집에서 쉬시는데 아니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고 주말이니까 이 황금 같은 일요일이니 농땡이도 좀 부릴 겸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 탁 앉았는데 진짜 그때 의자에 앉을 때 딱 맞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그때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휴대폰을 딱 보니까 어머니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고 엄마 어디야? 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삼촌이 돌아가셨다. 아이고.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워낙에 제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울먹이시면서 작은 이모가 차로 널 태워주러 갈 거다. 이모 차 타고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라.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면서 짧게 말을 끝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 끊기자마자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일단은 저도 정신 차리고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네. 이모 차를 기다리면서도 이게 진짜 현실인가 꿈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워낙에 그때 진짜 어린 나이다 보니까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예, 그때 한여름이라 가지고 매미스토리도 올리면서 한 20분 동안 땡볕에서 기다렸지만 그때 진짜 멍한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작은 이모 차가 나타났어요. 이모 차 문을 열고 진짜 분위기는 엄청 침울했지만 그래도 이모를 뵀으니까 인사는 드려야 하니까 이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이모 얼굴을 보니까 엄청 많이 울으셨는지 두 눈 주위가 완전 팅팅 부어 있더라고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 이모를 많이 좋아했고 이모를 잘 따라서 보통 작은 이모를 만나 뵐 때는 이모를 만나기만 하면 수다도 떨고 애교도 부리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그때는 진짜 초등학생인 어린 나이였음에도 도저히 할 수 없었죠.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진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이모 차를 탄 뒤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진짜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초딩이었는데도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장례식장 가면 알게 되긴 하겠지만 문득 삼촌이 대체 어떻게 돼서 왜 돌아가셨는지 무슨 영문으로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작은 이모에게 물어봤어요. 뒷좌석에서. 예. 왜 삼촌이 돌아가시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어제 새벽 밤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예전부터 작은 삼촌이 오토바이를 즐겨 타셨어요. 네. 그런데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그런 변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이모가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로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그게 삼촌이 오토바이를 워낙 오랫동안 즐겨 타시기도 했고 네. 아무리 밤이라지만 그 사고 현장에 가로등이 하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뛰어들어서 그런 변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가 아마 사고 현장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진짜 어렸지만 이모의 그런 말을 듣고 나 보니까 그 당시에 어렸던 저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네. 정말 삼촌이 오토바이를 몬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시는데 제가 삼촌이랑 많은 만남을 가졌다거나 엄청 가까이 지낸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삼촌이 오토바이를 좋아하시고 오토바이로 항상 출퇴근하시고 그런 광경은 제가 어렸을 때도 몇 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고장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사고가 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 때도. 아무튼 그래서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그 고인이 되신 삼촌을 보내드리고 온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애도하고 슬픔의 시간을 가졌죠. 네. 그 자리에는 그 삼촌이랑 많이 가깝게 지내셨던 가명입니다. 양아가씨라고 계세요. 아가씨. 양아가씨라고 계시는데 두 분이 결혼하시진 않았지만 몇 년 동안 같이 동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양아가씨 그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온 가족, 친척,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식장에서 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은 이모가 슬퍼하시면서도 계속 의문스러워 하셨어요. 오. 삼촌이 이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다. 뭔가 마치 아시는 것처럼. 예. 나중에 저희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다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예. 그냥 정말 사고사였어요. 목격자도 없고 삼촌이 오토바이를 모시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약간 그 절벽 쪽으로
그대로 떨어지셔서 숨을 거두셨다. 전방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삼촌이 그렇다고 술에 취하신 채로 오토바이를 몰았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완전 없어요. 네. 그렇게 삼촌이 돌아가신 뒤 한 며칠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겨우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쯤에 또 뭔가 사건이 하나 터져버려요. 네. 이모가 다리를 다치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모까지 입원하시게 됐다니까 진짜 가족들 분위기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이런 큰 사고가 연달아 터져버리니 아무튼 저도 이모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삼촌도 돌아가셨고 이모까지 그렇게 되셨으니 저를 안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네. 너무 연달아서 집안에 나쁜 상황이 터지니까 어린애가 혹여라도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나쁜 기운 같은 게 막 들 것 같아가지고 절 안 데려가시기로 한 거예요. 네. 일단 그래도 다행히 작은 이모의 부상이 큰 부상은 아니었고 몇 주 입원하시면 완치된다고 하실 만큼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모 병문안은 제가 못 가고 네. 어른들만 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그 이후로는 집안에서 큰 사고가 터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엄청 많이 흐릅니다. 네.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중학생이 되었죠. 중학생이 될 때까지 또 집안에서 그런 큰일이 터진다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날 작은 이모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작은 이모를 본 게 삼촌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거진 2년 동안 이모를 못 뵌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이모한테 용돈도 받고 그랬죠.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완전 오랜만에 이모를 뵙는 거잖아요.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 진짜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모가 제 얘기를 듣자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를 돌아보고는 언니, 천이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머니는 끄덕이시면서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내가 모르는 일이 두 분 사이에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진짜 한 달마다 한두 번씩 꼭 저희 집을 찾아오시던 작은 이모가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 진짜 이상할 만하죠. 어머니가 그 얘기는 안 했다고 하시니까 이모가 하긴 그때라면 워낙 천이가 어렸을 테니까 말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뭘까? 예. 그래서 저도 뭔 얘기인지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대체 있으셨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이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삼촌이 돌아가신 뒤 그 장례식장에서 이모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다른 큰 이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네. 이모가 다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꽃이 보였다. 꽃? 네. 플라워요? 네, 꽃이 보였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거의 일주일 전부터 삼촌의 뒤에서 엄청 큰 꽃이 보였대요. 뭐야, 예. 너무 가까이는 아니고 한 20m에서 20m? 그 간격 사이로 삼촌 뒤에서 희미하게 꽃이 보였대요. 예. 근데 그 꽃이 희미한 형태였지만 사람 키만큼 엄청 컸어요. 아, 꽃 자체가. 예, 마치 엄청 큰 해바라기처럼. 이모는 처음에 잘못 보신 줄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촌을 볼 때마다 삼촌의 뒤에 있는 그 거대한 꽃이 점점 저 삼촌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할머니랑 작은 삼촌이랑 저희 작은 이모가 같이 한 집에 사셨거든요. 작은 삼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양아가씨랑 분이랑 같이 동거하신다고는 했는데 한 주마다 두세 번씩은 할머니 집에 들려서 계속 얼굴을 비추셨대요. 예. 작은 삼촌이랑 작은 이모 다 직장을 다니시고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삼촌을
볼 때마다 이모가 그 꽃이 항상 뒤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삼촌에게 물어봤대요. 예. 이상하다. 네 뒤에 엄청 큰 꽃이 계속 보인다. 그러니까 삼촌은 뭔 말을 하냐고. 내 뒤에 무슨 뭐 꽃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삼촌이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이모도 아닌가?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보시니까 또 없고. 오. 그래서 이모는 처음에 피곤해서 헛것을 받는 줄 아셨대요. 네네. 그리고 며칠 뒤에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모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이모의 표정이 뭔가 그렇게 의문스러우셨던 거예요. 이모가 이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전 그 당시에 어린 아이였으니까 듣지를 못했고 거기 계시는 어른들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어른들도 별다른 반응은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좀 이모의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속히 말해서 이쪽 계열 분들, 무속인 분들이랑 많이 가까우신 사이셨거든요. 좀 그런 쪽.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삼촌과 가까운 관계셨던 그 양아가씨가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면서 약간 불쾌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 양아가씨가 미신에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양아가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모는 계속 느낌이 이상했어요. 절대 내 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고를 당할 리가 없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앞서 말했듯이 이모가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모 병문안을 가셨다고 했잖아요. 병문안을 가시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모 표정이 너무 차갑고 어두운 거예요. 다리를 다쳐서 그랬다기에는 너무 표정이 차가웠대요. 예. 마치 뭔가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이셨어요. 예. 발목을 다쳐서 그렇게 반응하시기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표정이 왜 이러냐고, 뭐 다리 아작난 것도 아닌데 뭐 몇 주 뒤에 의사 말로는 완치된다는데 왜 그러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이모가 봤대요. 삼촌 뒤에 보였던 그 꽃이 뭔지. 꽃의 정체? 예, 꽃이 뭔지 봤대요. 예.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 뒤를 따라다니던 그 꽃이 무엇인지, 그 꽃 때문에 삼촌이 돌아가셨고 자기도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시니까 삼촌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모가 한 꿈을 꿨대요. 네. 이모의 말씀대로는 진짜 엄청나게 어두운, 완전 빛이라고는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 암흑투성이인 공간에 이모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대요. 예. 이모가 여긴 어디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진짜 완전 온통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어둠밖에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저기 전방 한 100m 너머로 살짝 붉은 빛이 보였대요. 예. 그래서 이모가 그 꿈속에서 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한 절반쯤 걸어왔을까? 예, 이제 그게 보였어요. 잠깐만. 이거 사진 저한테 보내주신 거? 네, 맞아요. 예, 이거 그거 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런 귀신을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강천님께서 실제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왜 꽃이라고 했는지를 알 겁니다. 이것 때문에 꽃이라고 멀리서 네, 흐리게 맞습니다. 봤구나. 네, 제가 와. 작은 이모의 직원을 바탕으로 제가 최대한 이미지를 구상해서 그린 게 저거예요. 예. 얼굴에 손이 6개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꽃으로 보였대요. 엄청 큰 꽃으로. 와. 저 손이 꽃잎으로 보였던 거죠. 그렇지. 흐리게 보일 예, 저- 때는요. 예. 네, 맞아요. 저 머리에 달려있는 저 여러 개의 손이 꽃잎으로 보였던 거예요.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예. 그리고 몸은 엄청 길고 가늘었대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진짜 완전 엄청 큰 해바라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 저 꽃이 손을 꽈배기처럼 어깨에 달린 손을 팔에 연결되어 있죠. 그 손은 꽈배기처럼 비틀어서 꼬고 있고 이빨을
깍깍깍깍 거리면서 서 있던 거예요. 오, 예. 이모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진짜 미친 듯이 도망치셨대요. 근데 그 꽃이 손을 꼬은 채로 이빨을 계속 딱딱거리면서 이모를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모가 저거한테 잡히면 진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미친 듯이 뛰셨어요. 예. 그 암흑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엄청 뛰시고 그 꽃이 이빨 소리가 줄어들 때쯤 그때 이모가 꿈에서 깨셨대요. 이모가 그 꿈을 꾸시고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내 동생은 그냥 사고사로 변을 당한 게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그 꿈을 꾸시고 난 뒤부터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잃으신 그 충격 때문에 잠시 알아 누우셨고 이모도 할머니를 옆에서 보필해야 하니까 직장을 좀 길게 연가를 넣으시고 옆에서 할머니를 돌봐드렸대요. 예. 이모가 그 꿈을 꾸신 뒤 며칠 지난 뒤에 이모가 장을 보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큰 육교가 있어요. 할머니 집으로 오는. 네. 그 큰 육교를 내려오시던 와중에 잘못 접질러서 부상을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잘못 접지른 게 아니라 뭔가가 이모 눈을 가렸대요.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보이니까 예. 육교에서 내려오던 와중에 무언가가 이모 눈을 가려서 이모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장난칠 때 누구게 하면서 막 뒤에서 눈을 막 가리는 그런 장난 있잖아요. 진짜 그거랑 비슷했대요, 느낌이. 뒤에서 진짜 누가 눈을 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뭔가 심각하다는 걸 아셨어요. 이거 진짜 보통 아니구나. 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어머니도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니까 그때 거기에 이모 병문안 오신 할머니랑 큰이모 그리고 양아가씨도 거기 계셨거든요. 네. 네, 아무튼 병문안에 와 계셨던 가족과 지인분들이 이제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변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작은 이모까지 이렇게 사고가 연달아 터지니까 이거는 외적인 무언가에 의해 애군이 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을 당장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할머니 건강이 조금 회복되시고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작은 이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지금 당장 가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전부터 잘 알고 계셨던 법사님이라고 오. 그 동네 최고로 으뜸가시는 무당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뵙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양아가씨가 무당이랑 무속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예.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관련돼서 상당히 진짜 큰 거부감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모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할머니랑 가족들이 그 법사님을 찾아뵈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맞추셨어요. 근데 이모가 그때 입원 중이셨던지라 무당 신당으로 가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가 그 법사님이랑 진짜 가까운 사이셨나봐요. 할머니가 이모가 무언가를 받고 막 애군이 꼈다고 법사님한테 전화로 말씀해 주시니까 법사님이 그럼 한번 보러 가지 뭐 하면서 이제 그 병원으로 어디냐고 그 병원 어디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법사님이 직접 병원 호실로 오시기로 했어요. 예. 다행히 그때 2인실이었고 그 방 안에는 이모 혼자만 입원하고 계셔서 법사님이 오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며칠 뒤에 법사님이 병원에 도착하셨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법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거기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인사를 나누시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양아가씨를 계속 주시했대요. 이제 양아가씨도 웬 무당이 자기를 계속 째려보니까
이 덩달아 뒷싸움에 안 밀리시려고 진짜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봤대요. 똑같이. 근데 법사님이 너무 티나게 바라봐서 양아가씨가 진짜 너무 많이 불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터져버린 게 법사님이 양아가씨를 쭉 보시더니 선이 너무 많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헐. 그때 이모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얘 뒤에 진짜 무서운 놈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꽃이다. 예. 네, 그때 병실에 순간 정적. 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법사님이 양아가씨를 가르치면서 이건 주당도 아니라 완전 사람 죽이는 악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예. 근데 양아가씨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면전에다가 악기니 뭐니 하면서 삿대질 하니까 양아가씨도 엄청 화가 나셨대요. 아니 다짜고짜 자기랑 있는 식도 없는 무당이 자기 보고 악기라느니 뭐라느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터져버린 게 또 법사님이 멈추지 않고 얘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양아가씨를 가르치면서 예상외로 법사님이 너무 거칠게 나오시니까 가족들이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는 야. 양아가씨도 진짜 엄청 불쾌해서 그냥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리셨대요. 화가 나서. 예. 네, 엄청 우시면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니 양아가씨한테 왜 그러냐. 그렇게 막 말하셨는데 여기서 그 법사님이 아직 이 얘기를 듣고도 소름 끼치는데 할매 아들 이장했던 적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병실에 있던 가족들이 다 묻었대요. 진짜거든요. 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삼촌이 양아가씨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원래 남의 집안 묘는 함부로 이장하러 가는 게 아니라면서 그 무덤 안에 있던 주당이 삼촌에게 쓰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이 그때 이장을 하고 오신 뒤에 보통 그런 자리 갔다 오면 팥이나 소금을 막 뿌리고 옷을 태운다든지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삼촌은 그런 걸 잘 안 믿으시거든요. 그 양아가씨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집안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여기서 법사님이 말하시는 더 충격적인 건 이 예. 삼촌이 겪은 케이스는 정확히 주당이 씌인 게 아니라 그 묘 안에 주당이랑 같이 묻혀 있었던 너무 살벌하고 악랄한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대요. 오, 예. 그 무언가한테 씌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설령 주당이 씌였으면 삼촌만 그렇게 데려갔지 집안에 이렇게 붙어있진 않는데요. 뭔가 그 묘의 주인인 주당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게 그 묘 안에서 나왔대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그 법사님이 양아가씨한테 그렇게 말했던 건 그 악기가 주당과 같은 냄새를 풍기는 양아가씨가 익숙해서 이모 옆에 있다가 잠시 양아가씨 옆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이 그 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기가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양아가씨를 따라갈지 아니면 끝까지 이모 옆에 남아서 이모를 괴롭힐지 모른대요. 예. 근데 확실한 건 둘 중 무언가가 됐든 간에 이 악기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에는 죽게 만든대요. 예. 이모가 무당님한테 갑자기 시야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네네. 법사님이 삼촌도 똑같이 당해서 돌아가신 거래요. 삼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다가 뒤에서 그 꽃이 그 많은 손으로 바짝 달라붙어서 삼촌의 눈을 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모에게 붙은 거죠. 법사님이 그래서 이거 진짜 보통 악기 아니야. 사람에게 직접 손대고 죽음까지 몰아넣는 악기는 속히 말해서 급이 다르다고. 인과를 어긴 거지. 네. 범죄자죠, 범죄자. 그렇죠. 예. 왜 이런 악기가 그 무덤에서 나온 건지 예. 직접 들어봐야겠다면서 저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족들이 많이 불쾌해하고 흥분해 있는 그 양아가씨한테 최대한 타일러서 좀 진정시키고 아가씨를 어머니도 법사님한테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치. 얘기는 들어봐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좋게 얘기해서 다시 양아가씨가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양아가씨가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이어나가시는데 그 양아가씨 아버님 묘 있잖아요. 그 양아가씨 아버님도 사고사로 돌아가셨대요. 예. 그런데 삼촌이랑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양아가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삼촌이랑 똑같이 뭐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고장났다거나 앞에서 다른 차량이 막 기습적으로 나타났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완전 사고사로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지는 게 그 양아가씨 집안에도 그쪽 집안에도 무속인이 있대요. 예. 친척 어른이 무속인이셨대요. 그런데 그 친척 어르신이 말하길 양아가씨의 아버지에게 악기가 씌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이 악기가 양아버지의 시신 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악기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예. 이거는 어떤 무속인이 와도 이 악기를 몰아낼 수 없을 거라면서 그대로 양아버지의 그 시신과 그 악기를 함께 묘에 안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양아가씨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거의 미친 소리로 들리죠. 아니 집안 어른이면 다냐고.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무슨 시신에다가 장난질을 하시냐고 그랬대요. 근데 그 무속인 어르신이 만약 이대로 이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해버린다면 이 악기는 우리 집안 사람을 또다시 해치게 될 거다. 양아가씨 아버지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진짜 강력하게 주장했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양아가씨가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그 집안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관에다가 안치해서 무덤에다가 그 하는 그런 전통 방식으로 했대요. 근데 양아가씨는 이런 무당 귀신 그런 걸 절대 안 믿는 성격이었고 양아가씨 눈에는 그냥 웬 정신 나간 집안 어른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시신에다가 장난질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대요. 예. 그렇게 묘자리에서 장을 치는데 그 집안 어른이 장 치는 그 자리에서 구슬했대요. 아가씨가 그걸 보고 진짜 많이 화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묘 안에다가 그 집안 어른이 그렇게 부적을 많이 넣었대요. 봉인한 것 같네, 뭔가. 네.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한다면서 묘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적을 많이 넣었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양아가씨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 묘를 이장해서 이제 아버지 시신을 늦었지만 화장하기로 했어요. 네. 애초에 자기는 묘의 시신을 안치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 무속인 어르신을 정말 중요하고 있었고 그 무속인 어르신은 시간도 많이 흐르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화장하기로 한 거죠. 네. 그때 이제 관계가 많이 가까웠던 삼촌을 불렀던 거예요. 이게, 예. 예.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예. 그렇게 묘를 파고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관을 드러낸 거죠. 예. 정말 제가 들어도 소름이에요. 예. 근데 그 관에 붙어있는 모든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 시신을 화장한 거예요. 예. 그때 그 무덤 속에 같이 있었던 그 꽃이 나온 거예요. 와. 법사님이 그 얘기를 와. 들으시고, 아니 어떻게 집안의 묘를 이장하는데 외지인을 끌어들였냐면서 어머니가 사전에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진짜 엄청나게 뭐라 하셨대요. 네네. 법사님이 그 집안 무속인 어르신이 묘와 같이 봉해야 할 정도라면 이 악기는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일단은 이모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으니 이 법사님도 이모선에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모선에서 이 악기가 또 다른 가족들에게 들러붙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는 완전 고난이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예. 이미 무덤에서 나온 이상 다시 봉할 수는 없대요. 떼어내는 데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대요. 법사님이 지금 이 악기가 이모에게 계속 붙어 있을지 아니면 그 묘 안에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그 양아가씨에 따라갈지 법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모랑 양아가씨 둘 다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양아가씨가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본인이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셨는지 법사님에게 협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부터 속히 말해서 악기를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때 작은 이모가 이 악기가 혹여나 다른 집안 사람들에게 붙을까봐 염려해서 몇 달 동안 할머니랑 둘이서만 정말 아무런 가족도 안 만나고 딱 할머니랑만 함께 생활했대요. 네네. 악기를 떼어낼 동안 정말 힘들게 생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이모들이랑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주셔도 그렇게 가족들이랑 만나지도 못하고 물론 할머니가 같이 계셨지만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그 치료받는 게 정말 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는 이제 항상 그 주마다 한 번씩 법사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이모가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는데 아무튼 그 법사님이 해주시는 치료를 양아가씨랑 번갈아서 받거나 혹은 동시에 같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항상 법사님이 주시는 부적을 들고 다니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한 2달쯤 됐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양아가씨와 만나서 이제 법사님의 신당에 같이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보셨대요. 네. 양아가씨 뒤에 큰 꽃이 서 있었어요. 그럼 결국 양아가씨를 선택한 건가? 그렇죠. 오. 정확히 삼촌의 뒤에서 처음으로 그 꽃을 봤을 때 그 거리. 와, 예. 희미하지만 확실했대요. 그 악기의 표적이 이모가 아니라 양아가씨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본 이모가 불이 나게 법사님 신당에 달려가가지고 나 그거 봤다고 양아가씨 뒤에 분명히 그 꽃이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처럼 그 정도 거리에서 그 꽃이 똑같이 써 있었다.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법사님이 오케이, 이제 완전히 확정됐다. 이모에게 내가 준 부적 계속 쥐고 있고 당분간 절대 어디도 나가지 말고 이상 현상이 있을 때만 따로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당에 양아가씨만 남고 이모는 나가보래요. 그래서 이모랑 양아가씨가 아니 왜 양아가씨만 남냐 물어보니까 그 법사님이 지금까지 자급한 게 이 악기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날은 이제 이모님에게 신기를 가득 주고 한날은 양아가씨에게 신기를 가득 주고 그런 식으로 병행하면서 악기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시선을 분산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속된 말로. 예. 그래서 그때까지 이모에게 그 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악기가 이모 눈에 보였다는 거는
다음 목표가 확정됐다는 뜻이죠. 예. 이모에게 더 이상 가지 않고 양아가씨로 확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지금 이때 그 꽃이 양아가씨 주위를 더 많이 잡아먹기 전에 쳐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아가씨한테 오늘은 신당에서 자고 내일 양아가씨 집에서 엄청 크게 구슬할 거야. 딱 자리 잡기 직전 지금 이때 쳐내야만 얘가 떨어져 나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내일 아침에 정말 법사님이 여러 무속인들을 모아서 양아가씨 집에 가서 구슬했대요. 이모님은 그 혹시나 거기 가서 또다시 그 꽃이 이모님에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 구슬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대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가족들 전부 다 그 구슬 직접 보진 못했고 딱 양아가씨 집에서 양아가씨랑 무속인 분들만 모여서 구슬했대요. 예.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랑 저희 이모들 뭐 엄마도 그 결과가 궁금하니까 법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법사님이 12시간 동안 구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쉬지도 않고. 예. 그런데도 이 악기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대요. 심지어 양아가씨 곁에 완전히 자리 잡지도 못한 상태인데 근데도 이 악기를 떨쳐내지 못했대요. 와. 그래서 당분간 양아가씨랑 같이 계속 치료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이모의 눈엔 더 이상 그 꽃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후에 양아가씨랑 연락이 닿았어요. 법사님이 모든 치료가 다 끝났고 그 악기는 다행히 자기 곁에서 떠났대요. 네. 다행히도. 근데 법사님이 도저히 이 악기는 보응할 수가 없다고. 다행히 이 악기를 떨쳐내서 양아가씨와 이모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이 꽃이 무덤 속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으니 분명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붙어서 해를 끼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속된 말로 이 꽃은 악기가 아니라 거의 악신 같은 그런 유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네. 듣고도 이거는 그냥 보통 귀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한 덩어리예요. 원한 덩어리. 맞아요. 한 귀신만 모인 게 근데- 아니라 여러 귀신이 모여서 그 손을 만들고 그게 꽃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진짜, 아무튼, 그 동네의 터줏대감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인지도가 높았던 그 법사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을라나? 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만. 꽃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아, 정말. 이모는 그 법사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당분간 가족들이랑은 잘 만나지 않았대요. 네. 이제 조금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어른들을 서서히 만났고 2년이 지난 뒤 완전히 내 곁을 떠났구나 확신이 돼서 그제서야 저희 집에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2년이나. 예. 그래서 아직도 이모님이 뭐 큰 꽃이나 해바라기 같은 꽃을 보면 너무 두려워하세요. 진짜. 그 트라우마가 예, 아니, 저는 아직도 남아 계셔서 지금 시들물을 거진 4년 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꽃이라고 저한테 작성을 해주셨길래 아니 꽃이 뭐야?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이 그림을 받고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왜 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와, 이런 외형을 가진 귀신도 처음 보네. 예, 저도 그 이모님 증언대로 최대한 제가 맞춰서 그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귀신이기도 했고, 그리고 네. 지금 강천님께서 이야기 구성이라든지 이야기 말씀해 주시는 거를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정리를. 아, 그렇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언블리버블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강천님 집안에서는 손을 떠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요? 떠난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완전히 떠났습니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와, 진짜 오늘 강천님께서 꽃이라는 발음을 좀 정확히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꽃이라는 꽃 있잖아요, 이쁜 네. 꽃. 네. 예. 꽃이라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소름 돋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아유,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꼭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다음에는 네. 형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있으셨군요, 다음 이야기가. 두 분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 한 분이 작은 이모고 나머지 한 분이 제가 아는 형님이시거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네,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꽃이라는 이름의 귀신인데 왜 꽃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혹시 지금 들어오셔서 못 들으셨던 분들은 꼭 처음부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레전드예요. 이거는 레전드라고밖에 말을 못할 그럴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꽃을 조심하세요. 꽃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